저도 왔는데요. 네. 영화를 제가 여성 영화제에서 봤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 속으로 참으시면서 웃으신 것 같아서 이런 영화는 같이 볼 때 아무 때나 웃어도 되는 게 또 이쪽 영화 볼 때 이쪽인들의 또 특권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밤에 자기 전에 영화 장면 떠올리시면서 못 웃으셨던 거 킥킥킥 하고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관객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몇 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감독님은 첫 번째 영화가 봄마더? 네, 봄마더 2020년에 영화 단편 영화 만드셨고 그 다음 2021년에 영화가 나들이 그리고 부치어이란 것 두 가 있고 그리고 2025년에 장편으로 장편 데뷔를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봄마더는 레즈비언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 나들이는 중년의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부치업은 밴드를 하는 부치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장만옥으로 오니까 앞에 게 몽땅 다 합쳐져가지고 장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네, 뭐 이런 것들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 영화 자체는 언제 어떻게 기획을 하셔서 투자도 받고 뭐 진행을 하셨는지 영화를 만든 그 사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단편을 찍으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장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붐마더는 좀 진지한 드라마였고 나들이 때부터 살짝 코미디를 하고 싶어서 조금씩 녹여넣기 시작했어요. 부치업 때도 하고 그러면 근데 퀴어 영화인데 제가 사업 영화를 조금 잘 즐기는 걸 좋아해서 극한 직업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좀 맘 편히 팝콘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퀴어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들이에서 이제 레즈비언 중년 부부가 커플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전 남편의 부고를 듣고 고향에 장례식장에 내려간 내용이었는데 그거에 약간 하나를 가져와서 조금 장편을 써보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때 딱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로그라인을 쓰고. 이건 그러니까 사실 레즈비언 코미디 영화가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 왜냐하면 보통 퀴어 영화는 좀 비극, 아련, 그다음에 게이가 많이 등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떠셨나요? 일단 초고를 써서 영진이를 냈고 영진이에서 제작 지원을 신인에서는 가장 높게 3억을 땄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다시피 3억으로는 도저히 못 찍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작 지원의 여정이 1년이 시작됐는데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피치앤캐치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영상이 그리고 인천 영상이 제주 영상이 각 영상이들을 돌면서 2천, 3천 이렇게 해서 피칭을 해가지고 계속 시나리오를 바꾸면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모아서 간신히 제작비를 만들었고 이제 후반에 들어갔는데 제작비가 떨어진 거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대출이 시작되는 사실 외부 투자는 없고요. 다 전체 지역과 영진이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외부 투자 사실 피치앤캐치에서 피칭을 이 작품으로 1등을 하면서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진짜 많았는데 다 다른 작품 없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팔린다. 이거 김희애가 들어가도 될까 말까 그러고 그래서 다른 이제 다른 로코 없으세요? 이제 이성애 로코 공포 없으세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사실 얻은 건 많이 없었어요. 이 영화를 투자를 기회가. 네. 그러면 6월 10일에 지금 극장 개봉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개봉해서 영화가 잘 되면 좀 이렇게 대출 받은 것들 갖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완전이죠. 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즈비언 영화를 해도
사실 히어로 코미디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투자를 받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캐스팅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영화에 레즈비언 하면 보통 20대, 10대가 많이 등장을 해서 지금 연령으로는 5, 6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5, 60대의 레즈비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가 대중에게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영화에서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캐스팅을 할 때 어떤 배우들을 어떤 식으로 캐스팅하셨는지. 일단 그 처음에 잡은 주인공 장만호 캐릭터가 기센, 팸, 레즈바 사장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즈음에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보고 양말보 선배님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세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못됐잖아요. 못된 구석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맞겠다. 그리고 선배님을 실제로 만나뵀을 때 되게 소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아, 선배님이라면 만욱을 정말 잘 소화해 주시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금작 캐스팅이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김정영 선배님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로 나올 때조차도 엄마 캐릭터로. 그래서 정영 선배님한테 연락을 했죠. 정영 선배님 처음에는 너무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지?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제가 일단 1번 이거는 최대한 12세 관람가 전체 관람가로 만들 거다. 그게 이 영화의 색깔인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오미래 선배님이랑 굿마더를 같이 했던 선배님이 정영 선배님한테 아 유진이랑 해 이렇게 도와주셔서 했는데 저는 정영 선배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오시거든요. 바지 주머니에 꽂고 그러면 진짜 부치 같은 거예요. 왠지 고등학교 때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뭐 인기는 뭐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이제 그 외에 캐스팅은 연극 베이스에서 활동하신 분들로 좀 새로운 얼굴로 많이 캐스팅을 했고 그리고 가장 컸던 건 그 고등학생 재현 역할과 재현 역할이 유일하게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그 오디션은 조건을 퀴어인 사람만 가는 이렇게 좀 잡았어요. 이게 트랜스젠더 역할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FTM 트랜스젠더 분들이 또 만나게 됐고 오디션 과정에서 그때 이제 재현이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색장님은 아마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지금 잭바이 남장신사에서 너무 훌륭한 공연을 하시잖아요. 색장님은 영상 연기는 처음이신데 계속 어필을 그간 해오셨거든요. 유진아 나 연기하고 싶어. 유진아 연기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대가 양말부 선배님, 정영 선배님 나이대니까 색장님 후배를 알려고 이제 이태원에 갔죠. 색장님이랑 밥 먹는데 뭐 후배 이렇게 알려주시다가 카페에서 마지막에 근데 유진아 내가 하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장님 그럼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 캐릭터는 나이 미정으로 가겠습니다. 나이를 모르게 네, 그렇게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라고 부르는데 저것은 실제 호칭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부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 금자 역을 맡은 김정현 배우는 글로리에서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이도현 배우의 어머니 역할로. 사실 그 글로리를 보고 이걸 보니까 글로리에서는 엄청 그냥 여린 엄마로 보였는데 부치 역을 소화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장만옥이죠? 왜 장만옥이죠? 왕조연도 있어요? 이게 네. 약간 장만옥 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젊은 친구분들은 이제 사실 장만옥 배우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반이 장만옥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쇼츠를 보고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약간 독립영화나 자극영화를 찾는 관객층들이 보통 좀 나이대가 어리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떻게 하면 그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줄여서 이장.
적중하시긴 했어요. 저 영화 잘 모를 때 홀릭님이 이반희 장만옥 보러 가자 그래서 뭐라고? 장만옥이 다시제요? 저렇게 했어. 그래서 보러 가겠다고 일단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만옥이란 말을 혹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건 잘 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장만옥을 정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목을 정하면서 장만옥 이름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장씨는 확정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름을 고르는데 네. 어쨌든 퀴어 영화로서 조금 많이 이렇게 일반을 낳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장만옥 나온다고 소문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크린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관객분들한테 좀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좀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재미난 에피소드. 네. 이게 2023년 5월에 촬영을 해서 촬영한 지가 꽤 된 상황이에요. 그 탄핵 집회 전에 찍었는데 그 재밌었던 거는 사실 그냥 매 순간 좀 촬영 현장에서 재밌긴 했는데 이제 색자님이랑 연기를 할 때 색자님이 영상 연기가 처음이니까 카메라도 보고 어머 이러고 이런 게 정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자님한테 되게 스파르타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색자님이 소주 이렇게 마시면서 뒤에 금자랑 만옥이 스킨십하면서 지나가는 게 사실 좀 되게 긴 롱테이크인데 색자님이 그 전에는 거의 항상 기본 10테이크 이상?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만드는 입장이고 색자님 저는 항상 영화는 시간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뭔가 저는 그래도 색자님이 분명 관객이 사랑할 거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 기준보다 더 빨리 그 컷을 한 3테이크 만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색자님이 오케이인데 색자님이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진짜 오케이야? 나 오케이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그때 너무 같이 보람차고 뿌듯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 장면 진짜 자연스럽긴 했어요. 볼 때도. 네. 그러나 그리고 퀴어 퍼레이드 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사실 다시 찍으라고 하면 진짜 못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저때 친구들이나 이제 서로 이제 이 영화의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우정 출연으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부여까지 거의 3-4시간을 오셨어요. 오셔서 저렇게 티퍼시를 찍고 떼양볕에서 그 다음에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다만세를 진짜 신나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니터를 보는데 막 정말 키퍼처럼 그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전날이 모든 마을회관 앞에 있는 장면을 다 찍어야 돼서 컷수도 너무 많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힘을 얻고 다시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 이걸 찍어보자 라는 마음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무지개 뜨는 거. 이게 약간 관객들한테 감독이 이렇게 밑밥 까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써? 마지막 장면 이렇게 안 찍고 내가 뭘 어떻게 더 하겠어? 이런 식의 얘기예요. 마지막 장면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최종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 내리신 것에 가장 마지막 결정. 이게 돈이 없어서? 엔딩이 편집 때 다 바뀐 거예요. 신 순서가. 사실은 마지막에 원하는 어떤 엔딩이 이제 안 나왔고 촬영 여건상 안 나왔고 그 씬을 버려야만 했어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반리로 이사 오면서 거기에 이제 퀴어 아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이제 좀 이미지적으로 담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쫓기면서 해가 어두워져서 그걸 못 담고 다시 찍을 수 없는 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편집실에서 씬을 계속 바꾸면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냥 해피엔딩 그래 진짜 레알 이건 해피엔딩이야 그런 영화야 이렇게 가자 하고 마지막에 원래 저 장면이 이제 투표하고 나서 결과 기다릴 때 재현이가 나는 아줌마가 이장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빠 말고? 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좀 그 우정을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편집해서
엔딩씬처럼 만들어서 그 대사를 빼고 이제 마지막에 어떡하지? 했을 때 뮤직을 팍 하고 그냥 과한 영화로 가자. 그렇게 끝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좀 마음의 준비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준비가 되셨을까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손을 드신 건 아니고 찍고 계시는 거군요. 귀한 영화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레즈비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가 별로 없기도 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큐라이프 협동조합에서 같이 상영회를 준비했는데 성소자 나이 들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화에서 계속 나오지만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럼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디 가서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질문할 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면 좀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레즈비언 바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퍼레이드 하기 전에 제가 그때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가서 바 사장님들 가서 뭐 이제 조건을 맞춰야 돼요. 뭐 티켓 한 장에 얼마 하실래요?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해야 하는데, 실제로 A바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B바로 갔더니 A바 사장님이 불러서 저 2시간 동안 야단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네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아셨냐 그랬더니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네, 근데 왜 넣으셨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저기 배경이 충청도인데. 네, 선생님 마이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배경이 충청도인데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신지 사투리도 구수하고 잘 봤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충남 출신이긴 하고요. 약간 코미디에서 재미있는 충청도 사투리에 있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계속 이게 이 사람의 의중을 모르겠는데 고집은 진짜 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 이제 비꼬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영화가 전북 부안에서도 찍고 인천에서도 찍고 이제 충남 부여에서 찍었는데 부여 때 진짜 힘들었어요. 리퀘이션 헌팅도 하고 막 이제 거의 마을에서 경운기도 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5만 원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식당 가서도 저희 이제 빌리는데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고 하신 것 같다는데 뭔가 표정도 안 좋으시고, 그럼 제작부장님이 막 땀 흘려서 이제 얘기하시고 뭐 그런, 근데 그게 또 뭔가 만옥이 내려갔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도 충남이 누구 뽑을지 약간 모르잖아요. 맞네요. 충남인교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화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지? 고등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재현. 그 부분이 그 큐오빠에 가는 장면 보고 보통 큐오빠 대부분 미성년자 출연금지인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아시잖아요. 미성년 때 술도 먹고 다 담배도 피고, 저는 안 했지만 저는 정말 안 했거든요. 네, 다 이렇게 막 들어보면 막 신촌공원 근처에 가가지고 뭐 지하에 내려가면 뭐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그러니까 저거 춤추러 간 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술도 안 팔았어요 그때는. 네. 그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대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가 워낙 익숙하니까 처음에 저수지 장면 나왔을 때 어떡하지? 혹시 하고 조마조마하셨죠 다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아니야 코미디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다음에 게이바 간 장면 나왔을 때도 조마조마했어요. 저런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 청소년이 왜 여기 있어 부터 해가지고 막
장만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학습이 되어서 사실 뭐 그냥 와서 춤 한번 추고 뭐 이럴 수는 있는 건데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긴장감을 관객이 혹시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수지 장면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싫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생겨서 사실 성소수자의 삶에서 자살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야. 안 와. 무조건 잘 살 거야. 약간 저수지 이런. 있다가 갑자기 서울 가서 춤출 줄은 정말 못 느끼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셔서. 안녕하세요. 아까 감독님이 캐스팅 얘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되게 당연히 주인공 두 커플이라서 고심해서 캐스팅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바에서 그 커플이 나올 때 금자? 네. 가죽 위아래로 입혀놔가지고 너무 전형적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직업 또한 그렇고 네, 이게 의도하신 바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꼬우신 건지 어떻게 설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쉐인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금자를 쉐인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충격 받으셨어요 지금 저분들은. 그 에러드의 쉐인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어떤 정형성이 그 캐릭터 안에서 필요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금자의 잘생김을 뿜뿜하는 최대치를 뽑아내려면 그 선배님의 그런 부치스러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선배님도 그 전구 가는 씬에서 약간 현타 오셔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열심히 서치하고 공부해 봤는데 이거 되게 근데 선배 이거 되게 클래식한 영화다. 선배님의 캐릭터는 굉장히 클래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자의 캐릭터를 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오자마자 전구부터 가는 것도 매우 클래식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아니고 되게 웃겼던 장면인데 마지막에 그 이제 혐오 세력들이 와서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혐오 세력에 시위하는 모습이 약간 그 노조 조끼 같은 거 입고 다 이렇게 그 박스를 올려가지고 피켓을 만드시고 전형적인 혐오 세력의 시위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우리 쪽 시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 아니 좀 제작비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럼 네, 맞습니다. 골판진이 좀 심했어요. 저는 거기 안에 써 있는 말도 안 되는 말들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교회 분들 이제 좀 섞여 있고 그리고 뭔가를 왜 이게 정확히 혐오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혐오하는 모습이라는 큰 굴다리 안에서 조끼는 이제 그게 퀴어 퍼레이드랑 섞여 있으면 이제 확실히 구분이 어려워서 좀 그쪽한테 일관된 하나를 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생각도 되게 다양하고 같이 즐기는데 저기는 한 가지 맹목적으로 혐오를 위해 조금 가져가자라고 해서 의상 감독님이 얘기해서 조끼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질문 또 손 들어주셨습니다. 충남 부여에서의 장면이 지금 모두에게 계속 회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쿵짝쿵짝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 어쨌든 촬영이지만 피켓도 막 들고 있고 무지개도 난무하고 막 그런 것들을 영화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하면 사람들이 구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막 궁금해하시진 않았는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들이 잠깐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시골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이제 공문도 보내야 되고 거기 마을 분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이게 퀴어 영화를 찍는 다음에 일단 뭐 성소수자 나오고 주인공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거부감이 생기고 저희가 촬영을 못 할 수 있어서 제작부장님이 이제 사실 그거라고 하죠. 가짜 PPT? 해서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고향 떠나에서 쫓겨난 여자가 가서 이제 전 남편이랑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장까지 된 내용이에요. 왜 멋있지 않아요? 약간 요렇게 했고 실제로 마을 분들이 오셨는데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화려하고 현란하다. 영화를 찍나 보다. 그렇게만 해서 사실 그런 어떤 요 퀴어 영화죠. 요 당시 성소수자 영화 찍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사실 GV라고 하면 계속 이제 관객분들이 질문을 하고 감독님이 답을 하는데 오늘 같은 자리는 어쨌든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LI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진행을 한 거라 감독님이 만드시면서 생각했던 기대했던 관객들이 딱 모여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특별히 감독님이 관객에게 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싶은 분들 답을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진짜 편안한 자리인데 관객들 만나면 뭘 물어볼까? 가장 궁금한 거죠. 재밌나요? 재밌게 보라고 만든 영화니까 재밌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제가 원했던 거 아마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나는 이 장면이 제일 재밌었다. 한마디 좀 감독님을 위해서 해주실 분. 네, 뒤에서 손 두 분이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마이크 가겠습니다. 손 드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지금 3번째 보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 영화를 알게 된 건 오히려 제가 박완규 배우 팬이어서였어요. 근데 박완규 배우 필요 없다. 이 영화가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래서 재밌었던 장면이 일단 박완규 배우 처음 등장하실 때 그 장면이 너무 남편분이 박완규 배우. 네 맞아요. 그 전 남편으로 나오는 찌질한 분에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너무 찌질하게 연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장면하고 또 그 김효진 배우님하고 그 양말복 배우님하고 랩 배틀 하듯이 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너무 쾌감 쩔거든요. 그 장면에 대한 이제 GV에서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 얘기를 또 관객들에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에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 얘기 듣고 마이크 옆에 손 들어주셨던 거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랩 배틀 장면도 정말 재미있었는데 GV 때 무슨 얘기 해줬길래 한 번 더 하라고 지금 3번 보신 관객님께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랩 배틀이 딱 그거거든요. 호불호가 진짜 나뉘어요. 거기서 막 손발 오그려 들어가거나 거기서 빵 터지거나 딱 한국 관객분들은 딱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한글이 들리잖아요 저희는. 근데 외국 영화제 상영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K-pop 영향받았냐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틀씬에 대한 질문이 항상 해외 영화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 이 선택을 한 이유는 혐오 발언을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성소수자 당사자 관객분들이 가장 즐겼으면 좋겠다는 게 1순위인데 극장까지 와서 그렇게 혐오 발언을 막 드라마 대사 정확히 바뀌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꽈서 근데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극적 상황상 그럼 어떻게 꽈서 그냥 웃고 지나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웃고 조금 즐길 수 있을까를 했을 때 그냥 선배님이랑 효진 배우님한테 랩 배틀 가시죠 라고 해서 이제 준비해 오신 거거든요. 대사를
내부로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좀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쪽 영화들 보면은 다큐멘터리가 많아서 이런 코미디 영화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기다리던 영화가 나와가지고 재밌게 기대하고 또 오늘도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지트 같은 조그만한 주차장 옆에 이렇게 뭔가 창고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를 아지트로 쓰면서 막 벽에다가 그림도 그려놓고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놀고 그러니까 나만의 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썼던 기억이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딱 떠오르면서 그 재현이한테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근데 그 공간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거울에서 그 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에 거기서 뭐 하세요? 하는 그 장면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웃었던 것 같아요. 초반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이태원이나 이런 바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 눈물 스탑 눈물 그 장면이 너무 저한테 좀 생소하면서도 너무 뭔가 낭만적이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대사일까요? 색대님 애드립일까요? 대사였어요. 대사예요? 네. 그런 대사를 어떻게 생각하죠? 혼자 집에 방구석에서 이제 네. 써보는 거죠. 눈물 스탑. 눈물 스탑. 연기하면서 써보고 그렇게 씁니다 대사를. 근데 그러니까 성소수자 영화인데 울리지 않겠다. 죽어도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데에 넣고 싶었어요. 네. 아니 저는 너무 색자님 캐릭터랑 딱 맞는 대사여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자신을 좀 모해하면서 이렇게 3인칭으로 대하면서 표현하는 식의 발언 이렇게 하는 게 좀 문화가 또 그 이태원에서 활동하시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공연에 이게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잘 표현하셔서 저는 이제 그걸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눈물 스탑 이러면서 힘들 때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가 나의 눈에게 눈물 스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어서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질문 재밌게 본 거는 그 택시를 타고 그 기다릴 때 딱 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순간 이렇게 플래시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참 우리 이쪽 친구들이 그 처음 만났을 때 기억들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만남, 그죠? 첫사랑에. 근데 저도 뭐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때 누군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좀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만 눈에 파티에 막 여러 명 있어도 저 사람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빛이 나고. 예. 근데 그 장면을 약간 그렇게 터치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곱게 그죠? 그래서 그 장면 너무 그러면서 나 또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었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내 첫 만남인 장면처럼. 네. 그래서 그 장면 너무 좋고 이제 그러다 플래시백 갔다 다시 또 현실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근데 나 그걸 보면서 누가 나를 저렇게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나하고 가서 돈가스를 먹자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데 돈가스가 아니라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자고 그래도 그래서 그 장면 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만나는데 갑자기 플래시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럼 줄이겠습니다. 영화 하시는 쪽 일을 하셔서 정말 마음이 지금 짠하셔가지고 근데 그 돈가스 암호인가요? 스태프들이 스윙스 붙이냐고 해서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스윙스 붙이 뭐냐. 근데 너랑 돈가스 먹으러 갈래? 이게 스윙스가 뭐 밈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냥 돈가스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래서 넣으신 거예요? 네. 저도 왜 돈가스야 그랬더니 다른 또 분들이 그 다 암호라 그래서 저 내가 모르는 또 중에 암호가 있었나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영화 본 사람들끼리는 돈가스가 그런 너에게 반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알아듣기로 하죠. 뭐 10시가 지금 다 된 상태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6월 10일에 개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개봉에 관련된 이벤트로 텀블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소개하실 때 텀블벅도 해라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감독님 일단 개봉이니까 개봉 잘하는 거에 열중을 하실 텐데 그래도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다음 작품? 뭐 다음 건 어떤지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 듣고 다음 작품은 너무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어서 텀블벅 홍보를 조금 이제 이반리에 몰입하는 이게 이제 개봉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개봉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텀블벅에서 프리미엄 시사회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홍보비도 없다 보니까 좀 퍼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티켓이 한 장에 10,000원이거든요. 그 굿즈도 좀 이쁘게 뽑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런 그 프리미엄 시사에는 게스트로 또 열심히 지인 찬스와 이렇게 해서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네. 게스트로 되게 멋있는 분들이 오신답니다. 네, 그래서 팔로우 해주시고 텀블벅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뭐 크로 영화 좋은 거 나오고 이러면 다 같이 보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건 맞고요. 저희께서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도 윤희에게도 고등대상연 저희가 국장에서 다시 했었는데 이런 이반리 장만옥 같은 경우에는 장르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키어 코미디 영화 한국에서 거의 안 만들어진다. 그런 이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밀어야 한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오늘 영화 먼저 보신 그 자격으로 많은 분들에게 텀블벅도 알려주시고 6월 10일 개봉하면 그리고 개봉한 영화 보고 6월 13일 서울 키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까지 영화의 기분을 가지고 퍼레이드까지 오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